여성분의 사주. 여자분의 사주를 풀어볼 건데요. 이분은 1993년 3월 23일 오전 8시 13분입니다. 이 여성분은 현재 애견 미용을 하고 있는데 미용이 맞는 직업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직업이 맞냐 이거죠. 일단은 사주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격국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면은 식신이라는 격국은 말 그대로 자식이란 말이죠. 자식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직업은 자식은 뭐 동물도 다 자식과 같은 거니까 그게 이 사람의 직업은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나 묘목, 이 을목이라는 것은 도화적 의미도 있고 또 손기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묘충의 의미는 이걸 가위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머리카락, 털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 같은 개, 동물들을 손기술을 이용해서 가위로 다듬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직업은 잘 선택한 거는 있고요. 좀 이제 저 사주에 조금 이제 그리고 또 저 병화라는 것이 또 저 사주에 떠 있는 것은 저게 뭐 화려하게 꾸민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직업은 잘 맞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일에 조금 뭐라 그럴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체력 소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주 자체가 좀 되게 좀 약한 좀 몸이 일간이 이게 몸신자 몸이 좀 약한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면이 있다. 일은 재밌게 하지만 체력적인 것이 좀 뒷단에서 좀 못하는 것이 저 사주에서는 조금 단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직업은 잘 맞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분이 결혼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혼 두 번째 결혼은 뭐 하겠죠. 성격적으로는 되게 발랄하고 쾌활하고 또 이 목이라는 것은 인정을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열이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결혼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주상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저 사주에서는 수의 기운이 또는 금의 기운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 또는 취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는 거, 약한 거를 취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가을생이나 가을이 되면 금이니까 나한테 물은 오행에서 금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가을생이나 겨울생이 돼야 이 나무가 이 개수가 진중의 개수 이렇게 뿌리 그림에 있는데 저거마저 없으면 이 금은 깨졌기 때문에 금생수가 이건 석간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수가 와야 이것이 자라요. 수생목을 해줘야 이 격이 살아나거든요. 여기는 금생수를 그래도 가는데 원활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목성이 워낙 강하니 이게 다 인묘진 목성이거든요. 그래서 저 목이 자라려고 그러면은 저 목을 저 격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강한 물의 기운이 와서 수생목을 해야 직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아까 같이 혹시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가을 겨울생이 맞고요. 수기가 좀 강한 사람이 맞는데 뭐 남자는 여기 있으니까요. 있긴 있는데 상관이라는 자체가 식신 상관이라는 게 좀 발을 밀어내는 거고 또 저 여자 자체도 병화가 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물 있는 남자 뭐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는 들어올 건 같아요. 들어올 건 같은데 내후년 정도 갑진년 정도 되면 들어올 경우는 있다. 성격은 되게 인정도 많고 그러는데 약간 저기도 사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절제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너무 정을 쉽게 주는 게 문제예요. 저 사주가. 이게 뭐냐면은 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게 아주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애 같아갖고 목이 좀 이렇게 인정에 너무 끌리게 돼갖고 사람 파악을 조금
덜 하는 그런 경우인데 좀 신중해서 잘 하면 2년 후에는 좋은 인연이 오지 않을까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누구나 관심이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하는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 사주의 목성과 화성이 저 사주에서는 식재라고 재를 만들 수 있는 요지는 잘 합니다. 이게 식신인과 전문 기술을 아까 얘기했듯이 손기술을 이용해서 재를 또 재가 저기 떠있기 때문에 벌을 수 있는데 체력적인 보강만 잘하면은 재를 잘 벌을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대운한테는 이 대운은 화라는 오행이 강렬하게 화라는 오행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일간 입장에서는 근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자축이라든지 뭐 신중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저 사주가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이제 꽃이 피는데 물이 적게 되면 이게 마른 죽은 나무를 뭐라 그런가 그걸 그런 형국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저 벽을 잘 못 써먹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 사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신기가 약해요. 심장 방광 기능이죠. 그래서 물도 좀 많이 먹고 그런 경우는 하면 돈은 잘 벌 수는 있긴 있어요. 지금 돈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내 거가 돈은 와 있지만 아까 같이 이 자기가 가는 직업이 조금 수기가 약해갖고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면 돈은 잘 벌 수는 있고 돈에 대한 요구는 대단히 많은 아가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분도 우리 김동윤 교수님이 잘 풀어주셔서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 두 사주를 다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갈론 위주의 명리학 강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동현 교수님께서 오늘 태어난 사주로 간단하게 천간운을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사주를 전체적으로 뭐 푸는 방법은 많습니다. 또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사주 저 명절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1시간, 2시간 여러 가지 뭐 건강, 재물, 뭐 성격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현재 태어난 저 명조, 이 시간에 태어난 명조를 갖고 간단하게 그냥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성향과 그 다음에 보는 법을 주로 우리가 제일 키포인트 여기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키포인트로 이제 많이 우리가 보는 그 사주의 형태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일간의 성격, 내가 뭐로 태어났나 일단 자기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일간의 성격의 경금의 성향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월을 또는 사령 또는 이제 월령이라고 그래요. 월령 분화하고 월령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우리가 아는 지장간이라는 월령 분화는 격을 정할 때 쓰는 거고요. 원초적인 이 사령은 그 사람의 어떤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월령을 이제 많이 하고요. 이 월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뭐 오중에 이 속의 지장간의 병화 또는 정화, 뭐 격국 공부한 분들은 다 아는 거니까요. 이렇게 격이 투관이 되어갖고서 나온 걸 이제 격을 하는데, 이 격국용신하고 억부용신하고는 좀 많이 대단히 틀립니다. 신강신양론하고, 억부라는 것은 일간 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격이라는 사회성을 보는 건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일간은 나의 얘기고, 격은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나갔다. 이 격이 회사라고 치면은, 회사에 나갔는데, 회사에 가서, 회사에 가는데, 애를 데려간다든지, 마누라를 데려간다. 이러면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좋아하는 것은 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부와 격을 좀, 나눠서, 이렇게 통변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뭐 휴가 내서 휴식을 하면 되겠지만은 일단은 공무원이는 몸이 아파도 어떤 회사는 출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일간을 기준해서 뭐 등령, 득지, 득세 이렇게 이제 많이 공부들을 이제 하긴 하죠. 그런데 요새는 일간이 아니라 일간이 원령에 맞춰야 된다.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취하는 재물이나 그런 걸 갖고 또 내가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중요한 것이 원령과 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쪽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용이라는 걸 써놨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용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용신도 중요하지만은 용신이라도 이 청감론하고 같이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용신이라도 이 용자가 쓸 용자예요. 용신 그러면 용사가 더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오행을 사용을 해야지 그게 비로소 움직인다. 사용을 못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청담 자체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간목부터 목, 화, 토, 금, 수인데 원래 청담론이 이게 또 꽤 시간이 많이 잡는 건데 아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대부분 이제 우리 일간도 그렇게 얘기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원령 격국을 갖고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든지 을목, 목의 일주들은 조건이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상적인 면도 청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생목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수생목을 못 받은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개수든 임수든 해수든 자수든 수생목은 받는 특성이 전혀 틀리거든요. 개수의 수생목, 임수의 수생목 다 틀린데 어쨌든 간에 수생목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생목을 받은 이 간목이나 을목은 무조건 뭐로 가면 화로 병이 정화가 있는데 일단은 병화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자연성이고 인위성인데 일단은 수생목은 받은 목은 병화로 가는 이렇게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수의 수생목 받고 병화만 있으면 사주원 이게 격이다. 이렇게 조건이 되면 무조건 괜찮은 걸로 보시면 된다. 여러분 사주는 천간에 드러난 거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생화라고 그러고 이거는 설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생이고 요거는 설화라고 그러고 또는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많을 때는 이제 간목의 기운을 빼라는 게 설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목의 입장에서는 일간이든 격이든 일단 격이 중요한 게 격은 당연히 이놈이 자라려면 수생목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이 핀 다음에 열매인 금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돼도 나쁘지 않다. 을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확장해서 간목은 경금이라는 어떤 동양지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면이 이제 나오는 건데 간목 입장에서는 동양지제인 걸로 써먹을 거냐, 땔감으로 써먹을 거냐, 바일람으로 써먹을 거냐, 여러 가지 형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하는 쪽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목은 수생목을 받고, 그 다음에 병화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 목은 가색이라는 얘기 많이 씁니다. 여기에 가색지토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가색이라는 건 물기 있는 땅에 목이 뿌리를 내려야, 이제 물기 있는 땅에 뿌리를 못 내리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색지토는 주로 만약에 진토겠죠. 미토가 술을 만나면 이제 진토로 변한 가색지토가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또 할 거고, 일단 목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화하고 정화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 병화의 성향은 아까 만물을 기르고 사람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에 간목이 있는 게 좋아요. 목생활을 받는 게 아니라 병화는 동양지제,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이 목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기르는 것이 이게 병화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주는 목을 기준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수는 어머니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아버지와 같은, 그래서 수생목, 어머니가 자식을 이제 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목생활을 받기보다는 큰 동양지대, 생명을 태양으로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끔 키워주는 거고요. 이 정화는 목생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정화는 경금이라는 어떤 원강석이라든지 이 금을 재물로도 보거든요. 재물을 뭐하냐? 재련이라고 해요. 여기에 용어는 가색지토 재련 또는 금화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금화교육은 병화는 신금과 정화는 경금이 금화교육이 음양이 이렇게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화는 땔감이라는 목생활을 받아야 경금을 누릴 수 있는데 병화는 4월이나 5월 강력한 화가 아니고 나서는 재물을 녹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질적 추구보다는 어떤 교육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병화는 많아요. 그래서 아픔을 치료해주고 정신적인 일깨워주는 것이 병화의 특성이다. 그리고 정화도 어두운 걸 비춰주는 건 되지만 이 정화의 특성은 경금, 금을 재련하고 금을 녹이고 그런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생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병정화는 간목만 떠 있어도 여기서는 이제 임수까지 갑니다. 그런데 간목만 떠 있어도 일단은 사주가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일주 또는 병화격국, 병화. 예를 들어서 병화인데 여기 간목이 뜨면은 일단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기토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되기 위해서요. 무기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토라는 오행은 가색이 돼야 된다. 농사 짓는 땅은 돼야 된다. 그러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토에서는 두 가지 땡이 안 나온다. 첫 번째, 목을 기를 거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금을 캘 거냐. 이거죠. 목을 기르면 대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이 갈 거고요. 금을 여기서 캐내면은 재물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기 있는 가색이 돼야 되죠. 물기 있는 땅에 목이라는 옛날에는 이제 이 곡식을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먹고 취하는 거고 또 물기 있는 땅에서 금이 나오지 바짝 나은 주토에서는 금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시 가색지토가 조건이 된 상태에서 목이 강하게 있다든가 목이 있으면 당연히 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목으로 간목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병화가 가색은 돼야 되고요.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물상 걸으면 산에 나무가 꽃이 핀 거는 산에 나무에 꽃이 피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대단히 많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적에는 이렇게 금을 캐는데 재련이 돼야지 이 금이 재련이 돼야지 써먹어요. 그래서 그걸 용신이 아니고 용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금이라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는 이거는 정화로부터 재련이 되고 임수로부터 이렇게 나가면 칼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경금 임수 있다든지 경금이 정화 임수 있으면 대단히 좋게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토 입장에서는 경금 이걸 쓴다 그러면 이거와 이걸 이제 포기를 한 거니까요. 간목병화를 이거와 이런 것이 갖춰지게 되면은 무토입주 대단히 좋은 걸로. 요거는 신강신하고 전혀 틀린 그냥 천간의 물상 행상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파트별로 이제 저걸 하겠지만은 사주 풀면서 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간으로 얘기하면은 천간에 정화가 없더라도 여기 경금에 오화가 있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간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런데 격국 입장에서는 임수보다는 여기 임목이 있긴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격국 입장에서는 여기 간목이 떴다든지 이러면 대단히 좋게 이제 되는 그렇게 사주를 한번 거꾸로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화교육인데요. 경금과 신금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경금은 정화와 아까 임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재련이 돼갖고 간목을 쪼개는 거죠. 벽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듯이 경금이 아까 용신이 아니고 용도가 돼야 됩니다. 용사.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재련이 돼야 비로소 임수를 만나면 비로소 칼날이 돼야 그래야 무슨 가구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무딘 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사라는 것은 써먹어야지 못 써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그죠? 아까 제 간목이 기수, 병화. 그래야 비로소 이게 용사가 되는 거라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용사가 아니고 써먹을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신금은 신강신약을 그렇게 크게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석으로서 햇빛에 태양의 빛이 나느냐 아니면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갖춰주면 더 좋겠죠. 대신 충이한 거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뭐 돈도 되고 이거는 명예고 돈인데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게 빛이 나는 거고요. 이건 햇빛에 비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임수를 만나면 내가 스스로 기름칠해서 칼날에 빛이 나게 하는 거고 병화는 타자가 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타자가 비춰주는 게 좋겠죠. 근데 병화가 이게 신금이 병화가 완전히 공주가고요. 그래서 이것이 금화교육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경금, 병화는 신금. 이게 금화교육이 된다. 어쨌든 간에 경금, 신금은 인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 계수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수와 계수의 특성이 전혀 틀려요. 이 계수는 교육하고 인연이 많고요. 인수는 경금, 신금을 이게 재물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뭐라면 도세지옥이라고 그래요. 인수가 경금, 신금을 깨끗하게 해서 재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수는 교육하고 아주 인연이 대단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오행은 계수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계수, 간목, 을목,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인수는 경금으로부터 금생에서 발전되고 거꾸로 얘기하셔도 돼요. 경금은 인수 만나면 좋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계수라는 것은 만약에 목이라는 수라는 인자가 목을 키운다고 생명을 키운다고 치면은 바로 병화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수가 많을 때는 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갖춰지면 계수 입장은 이 계수는 무조건 이걸 기릅니다. 생명을 기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병화와 계수는 이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생명을 기르는 거고 그 생명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수는 이쪽하고 인연이 좀 많아요. 이것보다도 인수 자체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이라는 오행은 목과 화를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인수라고 치면은 만약에 이게 격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해수가 격이라고 치면은 뭐 이게 간목일주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격의 입장에서는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이 사도 좋고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크게 격국 입장에서는 신강신약을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여자들 자체가 신약한데 여자들도 대통령 되는 시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 근만 여기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해중의 간목 뭐 이렇게 있으면 크게 신앙신약을 따지지 않고 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격과 용을 많이 따지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성에 사실 상황성에 다 틀리지만은 간단하게 간목보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될까 해갖고 간단하게 막 후다닥 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간목 하나 갖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명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용신 중요하지만은 용신 찾기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도다. 용사. 사용을 하면 오행의 인자가 돼야지 사용을 못하면 뭐 불용이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밥먹은 순한 오행을 만나면서 병화로 가야 이게 비로소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는 불용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용신을 따지는데 용신들에 의해서는 안 살아요. 용신들은 안 살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격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격만 잘 되고 시험 가서 취직만 하면 자기가 잘못 안 하면 평생 가거든.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운의 굴곡은 많이 있고
또 제가 근데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것은 운은 운 좋을 때 봐야 된다. 운 나쁠 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운이 좋으려면은 그걸 취형이라고 그러는데 운 좋은 사람 쫓아다니면은 운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내가 바꾸는 건데 내가 잘 안 될 때는 좋은 분한테 기대해서 거기에 위탁해갖고 살아가는 삶도 나쁘지 않는다. 뭐 자존심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여튼 겁먹고도 급하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컨텐츠로 고명하신 김동현 교수님께서 청간론 광론가 두 분 예비 독자님의 사주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동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 학과장님이신 박영창 교수님께서 연애자평의 저자는 누구인가, 서자평이 맞는가 하는 학술적 분석을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타로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간단한 사연과 질문 내용 2가지 정도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2분을 선정하여 다음 콘텐츠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음질로 다음 타로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